정치를 말한다 1회입니다. 이런 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위에다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청년 정치인을 키워나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참 못 미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가 실제로 참여하는 부분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힘을 구축하기보다는 다들 흔히 말하는 자기 앞가림만 하기 바쁜 거예요. 다들 이 파일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당에 이러한 인재들이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품들을 진열하는 진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이미 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들의 방법이 좀 초당적인 어떤 교류 파티? 약간 청년 파티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기초원에 대해서는 교육이 없었어요. 막 이게 야 나는 너 안 찍어 나는 뭐 저쪽 당이야 라고 해도 그러면 술 못 사드리겠네 그러면 아니야 농담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뭐 자유파가 되게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당선되신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도봉은 거기 벗어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이번 총선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참여연TV 청년 정치를 말한다 1회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구의원 두 분을 모시고 재미있게 청년 정치에 대한 토크를 이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입니다. 네, 서울시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이호석입니다. 네, 저는 관악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자민이라고 합니다. 짝짝짝.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청년 정치를 말한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이제 하셔서 이제 들어와 보시니까 내가 당에 들어와 보니까 청년 정치가 이런 게 좀 문제더라. 이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서울시당에도 하나 건의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수 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층이 대부분 높은 편이고 지금 이렇게 참의원이나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저희가 차리아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런 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위에다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는 많은데 이제 서울이면 서울, 지금 최근에 이슈 나왔던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북이면 경북 이런 식으로 이게 내부 지역에서 광역으로 목소리가 뻗어갈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참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늘 이제 민주당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이 청년 정치인을 키워나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참 못 미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과거 이제 역사를 봐도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의 입성은 우리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무려 8대 때부터 혹은 7대 때부터 시작된 불씨가 8대 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9대 때까지 이어왔거든요. 지방 정치만 봤을 때.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번이 최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타당의 시스템을 베끼는 게 아니고 좋은 점은 모방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뭐 오디션 같은 제도도 한번 도입을 해보고 아니면 만약에 비례대표 의석을 후보를 결정할 때에도 실제로 면접을 다양하게 시당에서도 보고 지역에서도 보고 중앙당에서도 보고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이제 후보를 내세우게 된다면 오히려 당심도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19년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이제 한 4, 5년 정도 중앙당을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제 저는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이제 부위원장을 이제 하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 4, 5년 보니까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청년 분과라고 해도 이렇게 좀 품앗이격으로 청년들이 으쌰으쌰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이지 정말 중앙당의 어떤 정책의 의사를 뭐 이렇게 반영된다거나 사실 어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가 실제로 참여하는 부분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특별위원회나 TF의 청년위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정도지 뭔가 실질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는 조금 참여되는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년 정치에 대해서 좀 폼을 열어봤는데 그럼 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비전이나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정치 개혁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을 한번 했었는데 거기 나가보니까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대부분 청년 의원들이 지방의회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공천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공천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힘을 구축하기보다는 다들 흔히 말하는 자기 앞가림만 하기 바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분과나 최고위원이 있으면 거기에 할당된 청년의 몫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들 이 파일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을 누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뭐 이제 시당이나 이런 데 건의하고 싶은 것도 지역의 목소리가 있으면 어쨌든 저는 구의 의원이지만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사업도 많고 국시구 뭐 매칭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각자 이 구에서의 본인 자리, 시에서의 본인 자리 이거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소통을 하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개별로 빼서 위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서로가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 이제 지역 가서 할 일도 많아지고 청년들도 모았을 때 이런 거 하자 이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그쵸. 이게 다행히도 이번 연도에는, 그러니까 이번 임기에는 서울에서도 전국에서도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제 과거에 있어 왔지만 한동안 또 이제 우리 우파 정당에는 없었다가 이제 다시 또 생겨났는데요. 거의 전국으로 따지면 한 2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소통 짱구가 하나 생겼다는 것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 짱구를 통해서 이제 뭐 시당뿐만이 아니고 각 도당, 중앙당이랑도 소통을 앞으로 더 이어나가야 하는 게 이제 그들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하고 그 외에 별도로도 이제 저는 가장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프로젝트? 네,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게 결국은 이제 하향식 공천제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당협위원장한테만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 만약에 정말 이 지역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야 되는 또 그런 몫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오로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유권자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당협위원장이 인재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려면 우리 당에 이러한 인재들이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품들을 진열하는 진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진열장 같은 거를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죠. 국민의힘에는 이제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이 아니더라도 밑에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너무나 많게 있구나 라고 하면은 이 좋은 상품들이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갔을 때는 뭐 지역 기반이 좀 적다라든지 너 이 지역 출신 아니잖아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제가 뭐 이곳저곳에 나온 것들을 보니까 실력은 충분한 것 같아, 실력은 훌륭한 것 같아 라는 말로도 또 당협위원장들이 방어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쓰기 위한 시스템부터 만들어야지 이거를 오로지 그런 시스템도 없이 당협위원장한테만 맡겨져 있는 게 뭐랄까 좀 불합리한 제도라기보다는 너무 힘든 제도 예,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좀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같이 책을 발간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이런 것처럼 토론회가 계속해서 자주 열린다든지 아니면 좀 당과 어떤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당도 어쨌든 후원 성격으로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말 타당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다양한 이벤트와 다양한 컨텐츠들을 마련한다면 그때는 정말 거의 비교 무소불위의 어떤 올바른 정당으로 나가는 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청년들끼리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예시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이미 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그들의 방법이군요. 우리가 배울 점도 충분히 그런 그럼요. 부분은 얼마든지 좋은 것만 채택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 그 방안이 저희 이제 혁신의 힘이라고 저희 또 국민의힘 청년정치인 모임 이제 참여하는 손수조 대표님도 같이 하는 그 작은 청년정치인 차리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같이 우리 책을 한번 내보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뭐 릴리스는 안 했지만 같이 어디 녹음 이제 한 명이 한 사람 마이크 있고 이렇게 녹음실에서 같이 합도 맞춰보고 네. 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저희가 뭐 메이저 TV에는 못 나오니까 이제 아직 지망생이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연습을 하고 이제 노출되는 그런 기회 그런 거를 스스로라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찍고 있듯이 이런 경험도 이제 해보면 자꾸 해보면 덜 어색하잖아요. 노출 기회가 너무 적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노출 기회를 오히려 이제 중진에 계신 분들보다는 신인한테 더 배석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기회가 많아지고 나서 살아남지 못하면 그때는 살아남지 네. 못한 사람의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기회조차 없이 너는 알아서 살아나봐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봐라고 하면 어떤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 때 특히 뭐 선거철이나 이럴 때에는 이제 뭐 좀 밉기도 하고 그렇긴 네. 하죠.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인이 어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인지도가 낮으니까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이제 방송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계속 나가는 사람만 나가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이렇게 뭔가 뭐 시사 프로라든지 뭐 어디 뭐 뉴스를 나가는 것도 당에서 사실 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가잖아요. 약간 청년 몫으로도. 그래서 그런 게 사람이란 게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기회를 주면 또 거기서 트레이닝이 되게 마련인데 특히 우리 당은 보수당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시사평론가로 오래 활동해온 사람만을 계속 거기 넣는다든지 좀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기회를 주는 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자유우파가 그래서 이런 유튜브 저는 참여연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우리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다 공감하는 말씀들이고 조금 저는 생각을 들면서 구체화를 좀 시켜보면 아까 혁신의힘 같은 데서 뭐 책을 내거나 네. 이거를 정책 토론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 한 번이나 1년에 뭐 두세 번 해서 네. 실질적으로 당대표님이 됐건 아니면 뭐 좀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건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떤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고 그러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게 저희가 타 지역 사람들은 아까도 뭐 동네 생활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그렇죠. 사전에 나왔던 잼버리 얘기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물론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겠지만 외부의 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민주당의 거를 벤치마킹 하려는 것처럼 이런 시선을 많이 흡수해서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구에 있지만 시에 많이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시선이 들어와야지 이제 한 집단만의 시선으로 어떤 이슈를 바라보게 되면 계속 거기서 도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하고 뭐 하려고 해도 결국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타이밍도 없고 위에서 관심도 안 가져주니 결과적으로 이게 내 의견이 섞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러 번 내가 뭔가를 해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했고 이거가 반영까지 됐는데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좀 도태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열심히 주장했지만 이게 닿을 수 없어서 일로 못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제도화를 중앙에서도 뭐 광역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얘기가 그 공천과 청년 정치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나누는 얘기들이. 그래서 이 공천을 살짝 배제하고 청년 정치만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문득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정말 필요한 헌법 개정안이구나라고 하나를 배운 게 있어요. 네. 뭘까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네. 이제
과학과 기술이 헌법에 같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과학과 기술은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리가 되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소한 것조차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죠. 근데 헌법이라는 되게 큰 범위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거를 유튜브만 봐도 충분히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유튜브의 단점이 보던 걸 보면 알고리즘 타가지고 계속 같은 것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하는 유튜브 생활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익힐 수 있고 또 그만큼 정치에도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일반인이더라도 이런 걸 보면서 그치 이런 건 필요해 저런 것도 필요하네 라고 알 수 있는데 검색을 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면 이제 좀 점점 이제 깊은 우물로 빠져드는 느낌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게 청년 정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양한 시각 그리고 다양한 발언, 그러니까 패기, 열정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청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성 정치인과 같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시각에 파묻혀져 있으면 결국 청년 정치인을 선택해야 될 이유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맥락에서 이제 다양한 시각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청년정치 아카데미라고 이제 청년국에서 하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해봤고 또 여성정치 아카데미라고 또 여성들 하는 그런 정치인 교육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 이제 뭐 청년위원이든 뭐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청년 위원들이라던가 뭐 정의당의 청년위원들이라던가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사실 주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당내에서 계속 고인달까? 그래서 맨날 보는 청년위원들 계속 네. 보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참 좋지만 이제 당내 인적 네트워크가 계속 쌓여서 가는 것도 참 좋지만 좀 초당적인 어떤 교류 파티? 약간 청년 파티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네.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청년정책 연구단체 대표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정책이고 청년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만 가입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 3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 2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보는 시선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이게 양쪽 당의 의원들이 다 같이 연구단체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저희가 지금 설문지를 돌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설문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희가 뭐 보수 우파 있기 때문에 이쪽 개념과 저쪽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슈를 볼 때 그게 아닌 이제 제3지대의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위에다가 저희가 상향식으로 정책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뭐 당대표에게 올리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누구 왜 몇 명 해서 이제 일반인의 시선도 같이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보수 우파고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공당이잖아요.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그 정도 반영해서 올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두 의원님께서는 이제 공천을 받으셔서 이제 의원이시고 각 지역에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니까 다른 당의 의원님들과도 교류가 있으실 텐데 이제 저같이 이제 원외 이제 청년 정치 지망생인 경우에는 진짜 다른 당의 청년 위원들이랑 교류할 기회가 이제 중앙당에서 그런 걸 주선해주지 않는 이상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지방 이제 의회가 9대가 시작하는 데인데요. 네. 이 9대 선거를 치르기 전에 이제 뉴베이즈라는 단체가 생겨났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당 상관없이 뭐 국민의힘으로 나갈 사람, 민주당으로 나갈 사람, 뭐 정의당으로 나갈 사람 각 후보들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뭐 후보들의 프로필을 올려준다든지 뉴웨이즈? 아니면 토론회를 연다든지 네. 줌으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했었었죠. 그리고 근데 이게 있었었군요. 예, 문제점이 뭐냐면 선거 때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를 받았었어요. 근데 선거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타올릴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그 연료를 계속 채워 넣으려면 이제 어쨌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강연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어떤 뭐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아니면은 폼이 많이 드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도 많이 안쓰러워요. 가끔씩 대표한테도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네. 뭔가 당에서 일정 부분 몫을 그런 단체에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러게요.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오히려 초당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단체들이 있다면 그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합의? 사실 이런 것도 근데 그 정당에 이제 수뇌부에 계신 분들께서 해주셔야죠. 그죠. 네. 예, 사실 젊은 사람들 중에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더 원하시는 건 맞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나가고 싶고 나도 얼굴 비치고 싶고 내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고.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지를 달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지방 의원을 바라보는 거는 정당이 없어요. 이제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제 후보를 바라볼 때는 확실히 정당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뭐 개파라든지 이런 조직 선거 문화가 남아 있는 거겠지만 신기하게도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막 이게 야 나는 너 안 찍어 나는 뭐 저쪽 당이야라고 해도 아 그러면 술 못 사드리겠네 이러면 아니야 농담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래요. 좀 더 유도리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쵸. 네. 너무 이제 그러니까 기초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 색깔이 좀 더 흐리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청년들이 기초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좀 연안이지만 두 의원님께서 사실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파가 되게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제 당선되신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도봉은 거기 벗어난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이번 총선이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네. 이번 이제는 총선 때. 노도강으로 부르면 오히려 안 되죠. 네, 어디 감히 도봉구한테 노도강. 그럼 좀 사정이 나아진 건가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네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비슷합니다. 네. 네.